여러분, S&P 500 지수에서 요즘 제일 뜨거운 주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뭐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그런 신생 기업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그게 3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만 하던 회사라면요. 바로 샌디스크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에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라는 분야를 거의 개척한 선구자였는데 2025년에 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 기업 가치가 고작 50억 달러였어요. 30년 세월이 무색하게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25년 최고의 주식이 되더니 2026년이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2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샌디스크 사례를 통해서 한 기업의 성공을 예측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샌디스크 주식을 사라 이런 투자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현상을 하나의 렌즈로 삼아서 투자의 본질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게 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지 이걸 좀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30년간 잠자던 사자가 갑자기 왜 포효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아, 잠자던 사자.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샌디스크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진짜 뭐랄까 마라톤 경기 내내 그냥 중간 그룹에서 조용히 달리던 선수가 결승선 100m 앞에서 갑자기 올림픽 신기록 페이스로 뛰쳐나가는 걸 보는 기분이에요. 30년입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2025년 초에 이 주식을 보고 아, 이게 미래다 하면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은 또 어떻고요?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는데 이제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가나? 이 판단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 역설은 이 회사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1990년대 기술의 선구자였다는 건 사실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정말 혹독한 곳이거든요. 아, 그랬죠. 치킨 게임으로 유명하죠. 네, 끝없는 치킨 게임과 주기적인 부친에 시달려야 하죠. 결국 2015년에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대기업에 인수가 됩니다. 어찌 보면 시장은 그때 샌디스크의 독자적인 이야기는 끝났다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10년 뒤인 2025년에 다시 분사해서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 인정받은 가치가 50억 달러.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더라도 시장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기까지 얼마나 긴 침체기를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 침묵을 깨고 가치가 폭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흔히 워렌 버핏 같은 대가들이 내재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전부 얼마일지 예측해서 그럼 지금 가치는 이 정도겠네 하고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하죠. 그 계산된 가치보다 주가가 싸면 사면 되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샌디스크의 역사를 보면 2024년에 그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예측했을까 싶어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과거 30년이랑 비슷하겠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투자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현재 가격표를 붙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이건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밤에 헤드라이트만 켜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앞 몇 미터는 보이지만 저 멀리 길이 어디로 굽어질지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죠. 내재 가치 계산은 그 안개 속에서 목적지까지의 전체 경로를 완벽하게 그리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아, 그 안개 속 운전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몇 년 전 엔비디아 사례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2021년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 엔비디아 주식은 이미 5년 동안 1000% 넘게 오른 상태였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0배에 육박했어요. 네네, 엄청났죠. 거의 모든 미디어와 분석가들이 거품이다, 이제는 너무 비싸다, 수익을 실현할 때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저도 그때 분위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완벽을 넘어선 가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을 넘어선 가격에서 내렸던 사람들은 그 후로 500%가 넘는 추가 상승을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안개 속에서 바로 앞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장은 엔비디아가 AI 학습용 칩 시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요의 규모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산에 중턱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산은 에베레스트였던 거죠. 엔비디아의 수익이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어 수직으로 상승하자 주가도 그 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이 미래의 스케일을 얼마나 과소평가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 가장 완벽한 교보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엔비디아에게 AI 학습이 그런 폭발적인 순간을 만들어줬다면 지금 샌디스크에게는 무엇이 그 엔비디아 모멘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잠잠했던 메모리 수요를 갑자기 폭발시킨 그 힘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그 핵심에 바로 AI 발전의 다음 단계, 추론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몇 년간 AI 세계의 화두는 온통 학습이었어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수많은 GPU를 돌려서 인공지능 모델을 말 그대로 가르치는 단계였죠. 네네,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건 마치 AI를 학교에 보내서 수십 년치의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바로 그 학교와 교과서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나긴 학습을 마친 AI가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실생활이라는 현장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거죠. AI의 졸업이라니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추론이라는 건 그 졸업한 AI가 실제로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추론은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지 핸들을 꺾을지를 0.1초 만에 결정하는 것. 아, 병원에서 의사가 놓칠 수도 있는 암세포를 AI가 의료 영상을 보고 즉시 찾아내는 것. 혹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특징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꺼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연산 능력만큼이나 거대하고 빠른 기억장치, 바로 메모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AI 학습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 즉 GPU가 중요했다면 AI 추론 단계에서는 학습된 정보를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는 기억력, 메모리가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그러니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터져 나온 거군요. 네, 바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샌디스크 경영진의 예측을 보면 2025년 말부터 2029년 말까지 불과 4년 만에 전체 메모리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4년 만에 2배요? 네. 이건 정상적인 시장 성장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명에 가까운 수요 폭증입니다. 지금 시장은 샌디스크를 포함한 소수의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생산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메모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현재 메모리 제품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오르면서 기업들의 이익률도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으면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한 분석가들조차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하더군요. 예상 실적을 계속 올려잡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샌디스크의 예상 주당 순이익, 즉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PS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분석가들이 이 성적표의 예상 점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는 건 그들조차 이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따라잡기 벅차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느라 허둥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고 전문가들조차 허둥댄다면 보통 사람들은 대체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운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오만을 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세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6개월 뒤 샌디스크의 주가를 정확히 맞히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AI 추론 기술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영역에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가정은 매우 합리적이죠. 이건 미래 예측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통찰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점을 찍으려 하지 말고 큰 선을 그리라는 말씀이시군요.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AI 추론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을 탈 수 있는 최고의 서퍼, 즉 가장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을 찾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운 가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더 뛰어난 기술이 나타나서 메모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투자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전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승자, 즉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타는 기업 하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거기서 얻는 막대한 수익이 다른 여러 번의 작은 실패를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장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있던 샌디스크가 AI 추론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물결을 만나 어떻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때 기술의 선구자였지만 오랫동안 잊혔던 기업이 시대의 변화라는 바람을 타고 어떻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였네요. 네. 그리고 이 사례는 투자가 왜 그토록 어려운, 동시에 매력적인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미래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AI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눈앞에 명확히 보일 때조차도 그 안에서 학습이 아닌 추론이라는 세부 분야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괴력으로 시장을 뒤흔들지 예측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AI 추론이 어떻게 메모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방정식의 반대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형상됨에 따라 단순히 기술의 혜택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이 새로운 능력 때문에 가장 크게 파괴되거나 아예 산업의 판 자체가 재편될 곳은 어디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낼 다음 엔비디아, 샌디스크 이야기는 어쩌면 기술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들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주인공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